제발 어떻게든 구해줘요. 한국에서 온 그거요. 지금 유럽 전역이 한국 제품 하나에 뒤집혔습니다. 파리의 최고급 미슐랭 스타 셰프들부터 평범한 주부들까지 매장엔 손님들의 재고 문의가 폭주하고 주문 대기 리스트는 매일같이 길어지고 있죠. 이 전례 없는 사태에 유럽 언론들은 연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유럽의 입맛과 자존심을 동시에 뒤흔든 걸까요? 프랑스의 역사 깊은 미식 전통을 흔든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중남부 생네크테르라는 고요한 마을에 살고 있는 앙드레 르노 마르셀입니다. 해발 1200m 높이에 위치한 저희 마을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랑스 치즈의 중심지이자 오랜 전통이 이어져 오는 땅이죠. 저희 가문은 170년 넘게 이곳에서 치즈를 만들어 왔습니다.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풍부한 광물과 용암이 만든 자연 석굴 덕분에 특별한 방식으로 치즈를 숙성할 수 있었죠. 저희 숙성고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수도승들이 파놓은 화산암 지하 동굴을 개조한 곳입니다. 조상들은 그 안에서 온도와 습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며 치즈를 하나에 살아 숨쉬는 예술로 완성해왔죠. 그렇게 만든 치즈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어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납품되었고 대통령궁 연회 메뉴에도 올랐으며 세계 각국에서 국빈들이 방문할 때도 반드시 대접하는 귀한 음식이었죠. 심지어 오드리 헵번이 생전에 저희 치즈를 한 달에 한 번씩 주문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자주 회자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죠. 치즈 한 조각에는 저희 가족의 역사와 이 땅의 자연, 그리고 프랑스의 품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어느 날 숙성고 안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순간 뒤바뀌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숙성고에 들어가 치즈의 표면을 닦고 곰팡이의 결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온도계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고 습도는 급격히 올라가 불안정해졌죠. 처음엔 단순한 일시적 변화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현상이 길어지며 치즈 겉면이 오히려 빠르게 마르기 시작했고 본래 올라와야 할 하얀 곰팡이는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키워온 치즈가 숙성되지 않고 점점 부패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동굴까지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지되던 자연의 균형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처음 실감했죠. 여름이 깊어질수록 동굴 안의 기온은 점점 오르고 있었고 지하수 흐름도 미세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미생물과 곰팡이, 그리고 숙성 중인 치즈들은 명확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이 숙성고가 더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지하 동굴이 이제는 저희 가문의 자랑이 아니라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저희 치즈를 찾는 주문은 뚝 끊겼고 몇십 년간 거래하던 레스토랑들도 재고를 줄이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죠. 허탈한 마음으로 멍하니 앉아있던 저에게 딸아이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우리 치즈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숙성고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 가문의 뿌리이자 자존심이었던 숙성고를 의심하는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숙성 방법으로는 예전의 맛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걸요. 저희에겐 새로운 해결책이 절실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지만요. 저희는 프랑스 전역을 돌며 숙성 기계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쌓아온 저희 치즈의 미묘한 균형을 이해줄 기술은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치즈와 와인, 발효 관련 박람회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돌아오는 길엔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작업장에 낯선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동양계 남성, 그리고 단발머리의 조용한 여성이 함께였죠. 저희가 경계하는 기색을 보이자 남자가 먼저 또렷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문화재청 산하 한국발효기술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준호, 이쪽은 서경주 연구원입니다. 미국 박람회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늦게나마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도움이요? 한국연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반신반의하며 묻자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숙성 기술로 선생님의 옛 숙성 환경을 최대한 정밀하게 재현해 보려 합니다. 물론 그저 그 시절의 온도, 습도만을 흉내내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의 작업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기록하겠습니다. 숫자나 기계로는 담아낼 수 없는 숙성실의 숨결과 리듬까지요. 이준호의 말을 듣고 전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숨결을 담는다고?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아도 잡히지 않는 감각인데 한국의 기술로 재현하겠다는 그의 장담이 분명히 무모한 자신감이라 여겨졌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준호의 눈빛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설명할 순 없지만 오래전 잊었던 어떤 약속이 떠오르는 기분이랄까요. 고민하다 결국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부터 두 사람은 말없이 제 곁을 따랐죠. 그들은 온도계를 들여다보고 바닥에 맺힌 이슬을 사진으로 남기고 때때로 주름진 제 손등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질문을 건넸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 눈빛과 태도엔 진심이 묻어 있었죠. 숙성실 한쪽 벽에 기대어 조용히 관찰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저는 이준호를 불러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봤겠죠. 이제 확인할 시간입니다. 기술 연구에 쓸 치즈 하나를 골라가도 좋아요. 단 한 덩이지만요. 그 말은 사실상 저희 가문의 치즈의 미래를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의 통째로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제 결심이 놀라웠는지 이준호는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역사가 빚은 그 맛을 결코 훼손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치즈 하나를 조심스레 담아 마을은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봤죠. 그때의 기대와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믿고 싶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고개를 들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뭐가 됐던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한국 청년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란 사실이었어요. 이준호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그가 이번엔 금속 박스를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건 일반 냉장고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컴퓨터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무광의 단단한 상자엔 작은 센서들과 조명이 달려 있었고 내부는 정갈하게 비워져 있었죠. 이게 그쪽이 말한 한국 기술입니까? 제가 물으니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숙성실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장비는 치즈를 숙성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숙성 환경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온도, 습도, 미세한 진동, 공기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변화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준호는 그 장비를 김치 냉장고의 응용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발효식품의 대표격인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계절과 기후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냉장 기술이 발전해왔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에겐 익숙한 기술이지만 유럽 오래된 치즈 숙성실에 그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발상은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설득력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준호가 다시 숙성실을 찾았을 때 그의 손에 제가 그에게 맡긴 바로 그 치즈가 들려 있었습니다. 단지 숙성 환경을 바꿨을 뿐인데 그 치즈의 겉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 보였죠.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표면의 곰팡이와 색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아니었죠. 칼로 반을 자르자 치즈 속은 부드럽게 결을 따라 갈라졌고 은은한 향이 숙성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한 조각을 입에 넣었고 그 순간 믿기 어려운 감각이 퍼졌어요. 그건 분명 수십 년간 저희 가문의 자랑이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문 제 딸이 입술을 떨며 속삭이듯 말했죠. 아빠 이 맛이에요. 이거예요. 돌아왔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즈가 혀끝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 향과 감촉은 마치 심장 깊은 곳에 스며든 듯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선생님의 숙성실이 가진 숨결. 그걸 완전히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숙성의 리듬을 해치지 않고 곁에서 조율하는 것. 그게 저희 기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그가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숫자나 기계로는 담아낼 수 없는 숙성실의 숨결과 리듬까지 꼭 지켜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이준호는 끝내 지켜낸 것이었어요. 그날 밤 숙성실을 나와 책상에 앉은 저는 오래전부터 꺼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엔 손때 묻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려는 의지이다. 좋은 치즈는 자연이 만들고 위대한 치즈는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다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저보다 더 먼저 이준호의 손을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저희 가문이 지켜온 치즈의 혼은 그대로 두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자고요. 그렇게 저는 이준호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국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정확히는 저희 숙성실의 미세한 리듬과 공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기록하고 의상 징후를 조율해주는 스마트 숙성 시스템을 장착했죠. 온도나 습도만이 아니라 외부 기후의 변화까지 예측해 반응하는 이 장치는 마치 숙성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조용한 조력자였죠. 시간이 흘러 한국의 기술로 다시 숙성된 첫 치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맛을 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맛에 깃든 혼과 향 그리고 새로운 정밀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결과였어요. 그 치즈들을 조심스레 포장해 오랫동안 저희 제품을 써온 고급 호텔과 미슐랭 레스토랑, 몇몇 유명 와이너리로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사실 가슴속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싸늘하면 어쩌나, 기계가 만든 치즈라며 외면받으면 어쩌나 온갖 불안이 밀려들었죠. 하지만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다시 만들어낸 겁니까? 파리 중심부의 한 미슐랭 셰프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벽한 치즈입니다. 어쩌면 예전보다도 더 정제됐네요. 숙성의 깊이가 살아있습니다. 그 뒤로도 연락은 끊이지 않았어요. 당신의 치즈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예전보다 더 완벽해졌군요. 다시 납품을 요청합니다. 정말 슬럼프인가 했는데 오히려 새 시대를 여셨군요. 그날 저는 아무도 없는 숙성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버지의 노트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에서 여전히 향긋한 우유 냄새가 나는 듯 했죠.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아버지, 제가 결국 지켜냈습니다. 우리 방식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여전해요. 그 치즈를 맛본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비단 저희 가문에서만 쓸 기술이 아니라고요. 저처럼 전통을 고집하다 무너졌던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과 파리 외곽에서 3대째 숙성고를 지켜온 동료, 알프스 인근에서 눈 덮인 돌벽 안을 지키는 장인들까지
다들 기후와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 모인 장인들 앞에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한국 기술을 씁니다. 아니, 그 기술이 없었다면 난 이미 문을 닫았을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한국 기계로 치즈를 숙성한다고? 치즈를 공장에서 찍어내겠다는 건가? 물론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싸늘한 그들을 향해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 들어요. 난 우리 가문의 숙성법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본질을 더 정확히 파악한 거죠. 온도와 습도, 미생물 흐름까지. 한국의 기술은 그것들을 감지하고 기억하고 조율해줍니다. 손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정밀함까지. 그들은 모든 걸 우리 방식에 맞춰 조율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제 확신의 찬말에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내가 만든 치즈입니다. 직접 먹고 질문은 그 다음에 말하시죠. 저는 숙성고에서 직접 꺼낸 치즈를 조심스럽게 잘라내 하나씩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장인들도 한 입, 두 입 씹어보며 천천히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죠. 처음엔 침묵, 그 다음엔 잠시 멈칫, 그리고 이내 낮게 터져나오는 탄식. 이건 대체 어떻게 숙성한 거지? 묵직한 짠맛 안에 미세한 단맛이 감도네. 질감도 살아있고. 그 순간 모두가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숙성의 리듬, 그 오래된 숨결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한국의 기술은 저희 장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통해 한국의 연구진을 찾으려는 각국 장인들이 하나둘 늘어나기도 했죠. 예전엔 기술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것이 전통을 지키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며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치즈 시음회 이후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하던 제 작업장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동료 장인들의 문의였지만 점점 기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함들이 쌓여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지역 식문화 전문지 기자였어요. 그리고 곧 며칠 뒤엔 유럽 전역에 배포되는 미식 전문 잡지에서 연락이 왔고 이후엔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했죠. 조심스레 인터뷰를 청하던 기자의 첫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역사적인 치즈의 맛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예전 맛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큰 비밀은 아니에요. 다만 프랑스인들이 상상도 못한 쪽에서 해결책이 왔을 뿐이죠. 전부 한국발효기술연구원에서 온 기술자 덕분이었어요. 그와 함께 기계를 도입해 습도와 온도, 미생물의 흐름을 정밀하게 관리했죠. 놀랍게도 그 기계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전통의 질서를 되살려줬어요. 기자는 잠시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기계가 프랑스의 전통을 도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한국 기술은 정말 뛰어납니다. 단순히 치즈의 숙성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치즈가 가장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익어갈 수 있도록 미세한 변화까지 세밀하게 맞춰주죠. 그 덕분에 저희 아버지의 방식과 세월, 감각이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고 마지막 말을 꺼낼 때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맛을 지켜준 건 바로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그 말 표지에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그 인터뷰는 이렇게 소개되었죠. 프랑스 장인이 말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낸 건 한국의 기술. 예상은 했지만 이 헤드라인의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파리의 유명한 치즈 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이어서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의 장인들이 제게 숙성고 견학을 요청해왔죠. 한국의 숙성 기술은 입소문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개를 받아 프랑스 남부의 한 치즈 공방은 숙성고 한쪽에 한국의 스마트 숙성기를 설치했고, 독일의 유기농 치즈 협동조합에서는 한국 기술진을 초청해 장기 협업을 논의했죠. 프랑스 치즈계에서는 한국의 기술은 하나의 조용한 혁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모든 변화는 누군가의 전통을 진심으로 존중하려는 한국 연구원들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그 정밀한 기술력에 매료된 덕인지, 숙성 기술에 관심을 두던 유럽의 장인들과 식문화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의 스마트 숙성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온습도 제어와 미세 발효 환경 설정이 가능한 장비들은 기존 유럽의 전통 숙성 방식에 혁신을 더하는 역할을 했죠. 놀라웠던 건 그중 일부가 바로 한국의 김치 냉장고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배추김치와 된장, 간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의 냉장고가 이제는 유럽 치즈 장인들의 비밀 병기로 떠오르고 있었죠. 장인의 맛을 지키는 기계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고급 식자재를 다루는 셰프들과 미슐랭 레스토랑들까지 줄줄이 사용을 시작했고, 이 열풍은 장인들 사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TV 요리 프로그램에 한국 냉장고가 등장하자 미식가들과 일반 소비자들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 냉장고 하나면 요리사는 장인이 된다는 말까지 돌기 시작하면서 품절 사태가 이어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기술과 전통이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럽 곳곳의 냉장고 속에서 김치 대신 치즈가 익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